안녕 친구들, 셔벅스야. 오늘은 인육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갖고 왔어. 아니 요즘에 사실 인육 먹을 일은 전혀 없잖아. 근데도 아직도 뭐 이제 인육 캡슐이라든가 뭐 태방 캡슐 막 이래서 밀방입해서 걸리고 그런 게 아직도 많대. 뭐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고민해볼 수는 있겠지. 역사적으로 살기 위해서 인육을 먹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대. 근데 진짜 이 인육이 안전한지 그리고 도덕적으로 허용이 될 수 있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고. 1921년에 러시아 볼카 대기근으로 인해서 약 5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복합적이야. 엄청난 가뭄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의 지속적인 영향, 그리고 러시아 혁명으로 인한 경제적인 혼란, 그리고 러시아의 내전, 그리고 정부의 전시 공산주의 정책을 실패하면서 엄청난 이 복합적인 그런 데미지가 누적되면서 결국에 500만 명이 사망을 했는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굶주림에 계속 시달리다가 극단적으로 바로 가족하고 이웃의 시신 뭐 이런 것들을 먹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조선인을 엄청나게 많이 전라남도 등 이런 데서 한 1000여 명 이상을 막 이제 징집해가지고 강제 동원을 했었던 적이 있었대. 지금 보는 것처럼 태평양 마셜 제도 소속의 밀리완초 섬이라는 곳에 한 1000여 명의 이제 조선인이 강제 동원이 된 거야. 근데 막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공제를 하고 보급을 차단시켜버리고 고립이 되면서 정말로 이 보급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정말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뭐 풀을 먹고 들쥐고 연명하다가 뭐 결국에는 조선인들의 시신을 식량으로 배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사람 인육인 건지 조선인들의 그 뭐 시체로 이렇게 고기를 준 건지 이런 걸 전혀 몰랐대. 근데 거기에서 생존했던 분들의 뭐 수기나 증언, 뭐 인터뷰 같은 거에 따르면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사라진 조선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막 허벅지 살이라든가 뱃살이라든가 이런 살이 마치 코 뜨듯이 막 그렇게 떠 있었고, 살점이 모두 막 도련해져 있었던 그런 상황을 목격을 했었대. 그래서 뭐 자기가 뭐 얼마 전에 먹었던 게 고래고기라고 하면서 막 줬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뭐 정상적인 어로 활동이 아예 불가능한데 아니 어떻게 고래를 잡아서 주냐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료 조선인들의 인육을 먹은 것으로 추정을 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 실제로 아마 먹었을 거야. 그리고 1972년에 안데스 항공기 추락 생존 사건이라는 게 있어. 우크라이나의 한 아마추어 럭비팀을 태운 전세기가 칠레와의 친선 경기를 위해서 이렇게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추락한 거야. 안데스 산에. 탑승자 45명 중에 16명이 생존을 했는데, 야, 이 16명 생존한 것도 엄청나게 기적적인 거지. 왜냐면 얼어붙은 눈 속에서 72일을 버텼대. 그리고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서 동료들의 시신을 먹어야 됐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요 사례 같은 경우는 뭐 영화로도 이렇게 나와 있어. 뭐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고지대에서 추위를 견뎌가면서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럭비팀에 소속된 엄청난 강력하게 신체를 보유한, 강력한 유전자를 보유한 그런 소유자이기 때문에 16명이라도 살아남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로 구조된 생존자 로베르토 카네사라는 분인데, 45년 전에 추락사고 현장에서 생존자들에게 시체를 먹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대, 본인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 가슴 아픈 사연이었고, 살기 위해서 죽은 동료들, 그런 사람들의 시신을 먹고 친구들을 먹어서 살아남았다. 근데 이런 것들은 뭐 엄청 극단적인 상황에서 인육을 먹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인육을 먹으면 도대체 왜 안 될까? 인육을 섭취하면은 과학적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을 한대. 한 달째에는 가벼운 운동장애, 삐질거리거나 걷는데 막 뭐 좀 영향이 있는 그런 정도의 가벼운 증상이 나고, 2달째부터는 언어 장애, 무정의 운동이라 그래서 막 움찔움찔하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3달째가 지나면 무력하고 두통이 있고 관절 통증이 생기고 다리 염려이 생기고 완전 무기력한 상태가 된다는 거야. 인육을 했을 때 그래서 발생하는 거는 쿠루병이라고 밝혀져 있는 병이 있어. 일명 인간 광우병이라 그래. 사례는 파푸아 뉴기니의 포레족이 의례적으로 인육을 먹다가 쿠루병이 발생을 했는데, 이 파푸아 뉴기니 포레족의 남자들이 대부분의 단백질을 섭취해버렸대. 예를 들어서 정글에서도 수상자가 모든 음식을 막 포식하고 남은 걸 이제 암사자들이 먹잖아. 그랬듯이 대부분의 남자들이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특히 힘이 약한 여성들이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서 의례적으로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엄청난 쿠루병이 발생을 했다는 거지. 쿠루병, 아까도 말했듯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일컫는데, 이 쿠루병이 발생한 원인은 프리온이라는 단백질이 뇌에 축적되면서 신경계 손상을 유발하는 거야. 신경계 손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떨림, 치매, 운동 실조 등이 이제 발생하다 결국엔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병인 거야. 감염 경로는 뇌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야. 특히 뭐 죽은 사람의 가족과 친척들의 뇌를 먹고 이 쿠루병에 주로 걸렸다고 하거든.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바로 그 프리온 단백질이라고 하는데, 뇌를 먹었을 때 이 프리온 단백질 감염된 조직이 막 이렇게 축적되면서 조직의 손상을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세포의 사멸을 일으켜서 막 이제 머리, 뇌에 문제가 발생하고 뇌에 뭐 구멍이 난다든가 막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생성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쿠루병을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막
해피하게 이렇게 웃는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결국에 사망할 때 얼굴 근육이 마비가 돼가지고 이 웃는 얼굴을 한 상태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이 후루병 연구를 하던 가이듀스렉 박사라는 분이 결국엔 후루병이 웃는 죽음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인육을 먹었을 때 이 후루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심각한 감염염이 있어. 기생충이나 세균 이런 쪽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설령 후루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인육에서 치명적인 위험이라는 거는 이런 뭐 헤르페스, HIV 같은 전염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지. 뭐 인육에는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뭐 기생충 그리고 다양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신체 조직에 어떤 화학적 위험이 있대. 그러니까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이기 때문에 인간의 간이나 신장 이런 조직에는 중금속이 많이 축적이 돼 있잖아. 그래서 이런 인육을 먹게 되면은 중금속, 수은이라든가 납 이런 거에 축적이 될 확률이 크다. 그리고 또 소화불량 이런 것들을 걸릴 확률이 높대. 왜냐면은 인간 단백질이 이제 소화 과정에서 대사 독성 물질을 생성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 신체 조직에 들어갔을 때 화학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지. 뭐 인육을 먹었을 때 어쨌든 윤리적,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지. 윤리적이라는 건 당연히 전 세계 대부분이 도덕적으로 용납을 하지 않는 거야. 뭐 존엄성 훼손되고 살인 범죄와 연관될 수도 있고 안 좋은 바이러스들이 감염되고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고, 법적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은 인육 섭취 자체는 뭐 연방법상 불법은 아니래. 근데 이제 살인이라든가 시체 훼손 혐의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고, 독일은 살인이 포함된 경우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고, 한국은 관련 법률이 뭐 없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신체 손괴죄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세상에 맛있는 음식, 고기 이런 거 많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저런 인육 같은 거 생각도 말고, 몸에 좋다고 해서 어디 뭐 캡슐 인육 캡슐 이런 거 먹지 말고, 그럼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 잔에 안녕.